안녕하세요. 랩이에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두 번째 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 정보 입력,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고객정보 입력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가입 신청서든 서면에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는 거, 이건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거겠죠? 홈페이지 경우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동의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객이 고객 정보를 나한테 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또 구두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동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제 나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이 고객으로부터, 그러니까 정보 주체자죠. 정보 주체자로부터 동의가 있어야지만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게 기본이죠. 근데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예외죠. 이건 예외로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사항은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인데요. 이것이 경제적, 기술적 사유로 동의를 받는 게 좀 힘들어요. 고객한테 동의를 받기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도 동의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고지서 같은 거 날라올 때 우리가 개인정보 동의한 기억이 없는데 날라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 그리고 어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의 없이 이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또는 제공을 받을 때 그때 아무렇게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상황이 있죠. 이거는 예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 일곱 번째 사항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한 정황이나 또 처리 관행에 비춰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이나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그것도 또 확인을 해야 되고요. 정보 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면 당연히 그 개인정보를 받을 수 없겠죠. 또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동의 없이 어떤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개인정보를 받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더 안전성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여덟 번째 사항이에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예외 사항이죠. 이게 개인정보를 반드시 목적 내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제3자에게 아무렇게나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게 또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거는 선택사항으로 보통 많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의무사항이 있고 선택사항이 있는데 회원가입을 할 때 내가 이제 선택사항에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체크를 내가 했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정보 주체나 법정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인데 이것도 또 아까 나왔던 거랑 중복되죠. 명백하게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또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사항들이 있을까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어떤 법률에서 정하는 그 법적인 그런 어떤 수행이 불가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제3자에게 제공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거, 이 점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조약이나 국제협정 이행을 위해서 외국 정부나 또는 국제기구에 개인정보를 넘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 또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또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또 형 및 감호, 보호 처분의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건 다 공공의 이익이 더 개인의 이익보다 앞서는 이런 상황들에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개인의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 예외적인 사항들 이외에 아무렇게나 개인정보를 남한테 넘기거나 팔면 굉장히 무거운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별로 제공 가능한 대상자들이 어떤 건지를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어느 때 넘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 표로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점들을 잘 기억하시고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이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니까 시크릿 노트에도 이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다시 보면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이에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서면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의 표시 방법. 이제 우리가 판매자,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고객한테 당신의 개인정보를 내가 이용할 거예요 라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글자 크기는 9포인트 이상, 다른 것보다 좀 큰 글씨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굵기, 밑줄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이 동의사항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혼돈이 있거나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우리가 잘 보호하겠다라는 것들을 이런 것들로 잘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앞부분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행정처분과 관련된 내용들은 올리와 함께 또 살펴볼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시험에 100%, 지금까지 100% 출제된 부분이거든요. 꼼꼼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2단원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